50대 이후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단 하나의 습관.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2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2년간 추적 관찰한 500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단 하나의 생활 습관만 꾸준히 유지해도 치매 발생률을 47% 줄일 수 있고 뇌의 노화 진행을 무려 75%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주 저희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개월 전 처음 오셨을 때는 의사 선생님, 요즘 며느리 이름도 자꾸 까먹어요. 시장에서 뭘 사려고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라니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랑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새로 시작한 서예 모임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박할머니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권해드린 한 가지 습관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바로 그 습관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건강보조식품도 챙겨 먹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깜빡깜빡할까요? TV에서 본 대로 오메가3도 먹고 은행잎 추출물도 먹는데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0년 8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36만 명으로 급증할 예정입니다. 더 심각한 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25%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4명 중 1명꼴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70대인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시고 새로운 취미생활까지 시작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5분 전 대화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영양 상태도 더 좋은 분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에 오신 68세 김아저씨의 경우를 보면 매일 1시간씩 등산을 하시고 각종 건강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요즘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며 걱정하셨어요. 반면 같은 나이의 이웃 할아버지는 특별한 운동은 안 하시지만 매일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고 손자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수년간 환자분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정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매일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영어로는 Cognitive Stimulation이라고 하죠.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극하는 활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서, 게임, 수공예, 사회활동 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7%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MRI 촬영 결과 뇌 위축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둘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독서와 글쓰기가 있습니다. 신문 사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거나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언어 영역의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악기 연주나 노래 부르기 더 훌륭합니다. 하모니카나 우쿨렐레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게임이나 퍼즐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훈련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바둑, 장기, 화투 같은 전통놀이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인 뜨개질,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도 손해와 대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 동호회 참여, 자원봉사, 심지어 이웃과의 수다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할 때 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는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거든요. 이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세요.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상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신문을 읽으면서 관심 있는 기사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한 줄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을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73세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보내시면서 시작하신다고 하세요. 처음엔 굿모닝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는데 이제는 오늘 날씨, 점심 메뉴까지 자세히 써서 보내요. 손자가 답장을 빨리 안 보내면 오히려 제가 섭섭해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점심시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 한 통화를 해보세요.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처럼 서로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뇌의 언어 중추가 더 활발해집니다. 오후에는 손을 사용한 활동을 권해드려요. 요리를 하시거나 화분을 가꾸시거나 간단한 만들기를 해보세요. 65세의 박 아저씨는 매일 오후 2시간씩 나무를 깎아서 작은 조각품을 만드세요. 처음엔 아무 모양도 안 나왔는데 6개월 지나니까 새 모양, 물고기 모양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내일 계획을 세워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획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글쓰기가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환자분 중에 의사 선생님, 저는 글씨 쓰는 게 너무 서툴러서 일기를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한 줄짜리 메모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뭔가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 자체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분이 매일 저녁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루 일과를 간단히 정리하세요. 주말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박물관 가기, 새로운 맛집 찾아가기, 동네 산책로 걸어보기 등 평소와 다른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이제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못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제 환자 중에 78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신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엔 이런 기계를 내가 어떻게 써라고 하시더니 6개월 후에는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까지 보시게 됐어요.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뭔지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뇌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나눈 추억을 간직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시절의 추억, 인생의 지혜, 사랑하는 마음. 82세 된 환자분이 지난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책의 마지막 장과 같습니다. 앞에 모든 페이지가 있었기에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을수록 더 푸른 잎을 틔우는 오래된 나무처럼 우리도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먹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작은 자극과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신문 한 면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걸어보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해 보세요. 그것이 10년 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에서 시작된다고요. 매일 5분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신다면 그 5분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